지난번에 모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불러달라.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다. 고 박사님, 그란우 씨 나오시니까 너무 이제 신나신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또 네.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참 이 국내 정치에 대한 평론 듣고 많이 배웠고 눈이 띄었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 오늘도 예. 제가 여쭤볼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시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고 김민석이 이겼는데 많은 기사랑 평론가들이 야 전당대 그래도 이재명 이겼으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바라봤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내려가고 호남은 뭐 21% 하락부터 해서 지금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예. 김민석이 이겼는데도 이재명 지지율 하락 원인 그 뭐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예, 리얼미터가 그래도 저쪽을 대변하는 여론조사잖아요. 예, 좌파. 거기서 6주 연속으로 떨어져가지고 40점 몇 %로 이재명 예, 지지율이 예,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반대하는 여론은 56%가 넘고. 아, 예. 그러니까 15% 이상 차이가 났어요. 예. 리얼미터 조사상 이제 가장 낮은 최저치다. 예.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뭐 전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고성구 TV에서 한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청기 누설하시면 어떡하냐 이래갖고 제가 안 하는데 뭐냐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계속 그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첫째, 내란몰이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장관 이런 사람들 석방해라. 그다음에 둘째, 재판 네가 다시 받아라. 그다음에 셋째, 부동산 뭐 증시 뭐 이 세법 이런 거 예. 전부 다 원상 회복해라. 그다음에 넷째, 한미 동맹을 다시 확실하게 복원하고 예, 예.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관계 예. 끊어라. 그거 하면 지지율 다시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한테 가장 네. 필요한 말. 아니 이재명이가 이 말을 듣고 이대로만 하면 지지율 다시 60 올라간다니까. 아, 그러게요. 나라도 지지해줄게. 예, 재판 재개 받고 윤 네.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 석방하고 그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시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예, 이제 예, 청기누설이다. 이재명이는 진짜 할지 모른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총체적으로 뭐 부동산이든 코스피든 당내 관리는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죠? 아, 예, 그럼요. 계속 내려가는 저거 거고. 제가 예. 이렇게 보면요. 저것들이 예. 정무 TF 팀이 지금 와해됐어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 지지율 관리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관리를 위한 그 정무팀이 가동이 돼요. 예. 저것들도 형식상 있을 거야. 예. 근데 그 팀 관리를 누가 하냐 하면 실무 책임자는 정무수석이 하고 그다음에 최종 책임자는 비서실장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홍익표라는 자 있어요. 아, 예. 홍익표로 바꿨죠.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비서실장은 강훈식이라고 있어요. 예. 그 뭐 완전 예스맨.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 떨어질 것 같아라고 여론조사 실무자들은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할 걸요 아마. 신기경호하느라고.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은 정무팀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 이재명이지. 쥐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랬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무 기능이 거의 와해된 상태로 저는 봐요. 그런데 당은 여전히 정무 기능이 좀 살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2년 후에 당장 지가 중리산이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 부동산 문제가 많아요. 비거주 1주택은 좀 예외로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가 당에서는 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김영범이가 문제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으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덜했거나 약간 올라갈지도 몰라요.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렇다면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이한테 쓴소리 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컨벤션 효과로 조금 나와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 정청래의 컨벤션 효과에 편승해서 조금 지지율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김민석이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기대도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자정 능력이 더 없이 그냥 날아간다. 이건 뭐 완전히 이재명의 꼭두가시 역할을 할 것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니 뭘 기대하겠냐. 그렇네요. 그러면 오히려 도찐 개찐이 새로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볼 거 있겠냐. 근데 더 실제로.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도 이게 오랫동안 정치했으니까 뭐 좀 알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도 지가 당대표 되면 2달 만에 뭐 지지율을 얼마나 올려놓겠다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가 막상 됐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내란몰이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석방하고 저 이재명이 재판받고 막 이런 거로 지가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지지율 올라가는데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기껏 한다는 게 뭐냐? 몇 가지 소품 가지고서 쇼하는 거야. 90도 절하자.
그거는 또 뭐 민주당 TV 만들어서 뭐 소통하겠다. 그렇지. 뭐 민주당 재밌었죠. TV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아. 본질하고 아무 관계없는 몇 가지 소품을 이용한 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건 하면 할수록 욕먹게 돼 있어. 아니 이것들이 무슨 저 동네 양아치들도 아니고 왜 갑자기 형님 인사를 하냐고. 그것도 전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이 형님 인사를 딱 하는 사진들을 다 보도했잖아요. 예.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 이건 뭐 머리통만 보여가지고. 국제 마피아 그건지 뭐 이재명이 뭐 위아 패밀리 하는 그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박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더 내려가면 김어준은 사실 경고하긴 했습니다. 30%대로 가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근데 김민석이 어떻게 할지 제가 궁금한데 이재명이 여기서 더 내려가고 정당이랑 이제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 이재명이랑 김민석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되는 걸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0.3인가 뭐 얼마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5, 5% 전후 민주당이 아직은 이기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역전될 거예요. 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게 이제 김민석 재산날이 되는 거지. 이제 막 잠 못 자는 거죠. 그죠? 막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자기 다시 당선되는 것보다 이재명 살리는 게 더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지가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죠.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라도 누구도 자기 배지하고 이재명이 안 바꿔요. 그런데 지그들이 당선되는 게 이제 지상과제인데 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국민의힘보다 더 떨어졌다? 역전됐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김민석이한테 화살이 날아갈 거예요. 넌 도대체 뭐 했냐? 올라간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럼 김민석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형님 인사한다고 90도도 수고요. 뭐 민주당 TV도 만들어 뭐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지지율은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생각할 거예요. 김민석이가 머리가 좀 있어. 잔머리가. 역시 이거는 이재명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민석이는 막바지에 몰려서 내가 이재명과 절연을 해? 디커플링을 해? 아니면 계속 내가 이재명 똘마니가 돼서 쫓아다니다가 선거에서 져? 그리고 나는 퇴출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김민석이가 반 이재명 또는 비이재명을 선언하고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는 시점, 그 시점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떨어질 때.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시소놀이처럼 국힘이 치고 나갈수록 이재명이 날아가는 게 빨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좀 이 판에 아니 국민의힘 이것들이 계속해서 당대표 발목이나 잡고 지금들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열불이 나는 거지. 박사님 그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좀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뭐 이재명이 받아주지 않아서 서면 제출했다 보십니까? 아니면 일종의 뭔가 조희대 법원장도 이재명이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의중을 나타낸 거라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때부터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 같은데 하고 하는 약간의 좀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색이 없다. 어느 정치 진영에 서갖고서 뭐 한 적이 없는 그냥 평생 올곧게 판사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한테 굴욕적으로 뭘 협의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게 뭐 26명인가로 늘려나가지고서 선임하는 절차가 좀 복잡해졌지만 통상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목, 그다음에 국회 목, 사법부 몫이 있었어요. 대법관을 추천할 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야, 국회 목 추천할 때 대법원장하고 협의한 적이 있냐 너네? 청와대한테 물어볼게. 야, 너네 재청권 행사할 때 너네 뭐 대법관 임명할 때 조희대한테 물어본 적 있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희대한테만 누구한테 안 물어봤다고 그래 구박을 하고 탄핵을 하겠다 그래. 말도 안 되지. 굳이 따지면 대통령 몫이건 국회 몫이건 간에 이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니까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청와대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상식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대가 지구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탄핵하겠다고 협박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희대를 탄핵했다 칩시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다 같은 판사들이잖아요. 예. 대부분이. 예. 그 같은 판사들끼리 조희대를 날린다? 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것들이 막 강행을 해서 조희대 탄핵을 했어.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갔어. 판사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아니 판사들 입장에서 야 이것들이 사법부를 정말 알기를 무슨 뭘로 안 해? 그러면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서서 에라 뭐 이 판사 판이다. 내 이재명 재판 재개할게 하고 두드리는 순간 이재명이 판사 재판장이 나와야지. 그들이 이거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어떤 그 불안감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그럼요. 이게 재판 재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칼인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 재판 재개를 도로맞으면 이거는 큰일 난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게 사법부 판사 몇 명이 예. 그냥 자기들 임의로 재판 중지하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뭐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제기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이것들이 공소 취소를 하니 뭐 기각을 하니 막 이러고들 법을 만들려고 하는 판에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까지 탄핵해서 날린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거든. 말은 못하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실제 탄핵이 현실화된다?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에라 내가 저 옷벗을 셈 잡고 내 사표 쓸게 하고서 재판 재개 두드려버리면 어떡할 거냐.